네이버 대표 이사마저 놀랄만한 역대급 기회가 지금 열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로그요? 아, 그거 이제 완전 끝물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밀려서 이제 블로그는 한물 같다고 열심히 해봤자 시간 낭비라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남들 다 아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이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할 절호의 타이밍인지, 그리고 이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A부터 G까지 전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초보자에게도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전엔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없었느냐? 아니죠.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 대비 수익은 처참했었습니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할 결심을 하기 위해선 달라진 네이버 블로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 블로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왜 지금이 기회인지 감이 잡히거든요. 블로그 수익화의 대전제는 상위 노출입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노출이 되어야 돈이 됩니다. 유튜브는 조회수가 나와야 수익이 생기듯 블로그도 상위 노출이 되어야 원고료를 받든 체험단을 하든 광고를 클릭해서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상위 노출 기준은 뭘까요? 당연히 네이버가 결정합니다. 1페이지 상위 노출 자리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수많은 글들 중에서 어떤 걸 올릴지 네이버는 알고리즘으로 판단합니다. 그중 큰 줄기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핵심 알고리즘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16년까지는 시랭크 로직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상위 노출을 네이버가 결정했죠.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운영한 블로그를 신뢰했고, 그 신뢰를 받은 블로그는 상위 노출, 광고 노출, 조회수, 수익까지 보장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만들어진 블로그는 지금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기도 해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블로그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말이죠. 그 다음 2017년 다이아 로직이 등장합니다. 기존 C랭크에 더해서 사람들의 반응까지 반영했어요. 제목의 클릭률, 글을 읽는 체류 시간, 이 글을 사람들이 공유는 얼마나 하는지, 댓글이 달리는 정도를 봐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반영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좋은 컨텐츠다 아니다를 판단했고 신뢰도의 점수를 줬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초보 블로거는 상위 노출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컨텐츠의 진로만 판단하면 악용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글을 작성해서 상위 노출이 되었습니다. 상위 노출될 글을 수정을 하겠죠. 어떻게 해요? 불법적인 사이트로 이동하는 매개 채널로 이용을 하거나 상업적인 글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믿고 상위 노출시켜줬던 글이 아닌 글이 상위 노출로 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를 포함한 어떤 블로그 플랫폼도 알고리즘이나 로직에 맞춘 컨텐츠를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 신생 블로거에게 노출을 몰아주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글을 발행하는 블로그를 지켜보고 신뢰도가 쌓이게 되면 점점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는 돈을 못 벌 수밖에 없었어요. 블로거는 글을 잘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상위 노출을 얼만큼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상위 노출이 되려면 블로그 신뢰도, 즉 블로그 지수가 절대적이었죠. 네이버 블로그에서는요. 가령 회사에서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라인을 잘못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듯이 네이버도 그런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블로그마다 준최적화, 최적화라는 블로그 지수를 통해서 계급을 철저하게 나눠놨고, 이 블로그 지수에 따라 쓰면 되는 키워드, 안 되면 키워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쓰면 안 되는 키워드로 글을 썼다가는 네이버가 알려주지도 않고 네이버 블로그 지수라는 점수가 점점 깎여 나갔던 거예요. 수익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블로그 지수에 맞지 않는 키워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고 나면 저품질 블로그가 되거나 노출을 아예 안 시켜주는 조치를 받기도 했어요. 결국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고인물 블로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있었던 거죠. 잠깐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를 말하자면 여기는 계급이 없습니다. 블로그를 지수별로 나눠서 계급화하지 않았어요. 대신 글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글을 잘 쓰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아무리 오래된 블로그가 있어도 상위 노출을 시켜줬던 거죠. 물론 갓 만든 신생 도메인 블로그라면 샌드박스라는 기간을 둬서 처음에는 노출을 제한을 줬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양질의 글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신뢰도가 점차 올라감에 따라서 노출도
점차 확대됩니다. 수익도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곰고 골맞던 게 터져버렸습니다. 네이버의 컨텐츠 신뢰에 대한 하락이 결국 문제가 됐어요. 정보성 컨텐츠를 만드는 건 블로거들이었어요. 블로거들이 작성한 글을 사람들은 검색하고 정보를 얻어갔던 거죠. 네이버는 그 덕에 광고주로부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얻어갔지만 신생 블로거가 유입은 될 수는 있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고인물들 블로그들만 남아서 신선하고 양질의 컨텐츠가 생성이 될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네이버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거 진짜 정보 맞아? 하는 불신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강남 맛집을 검색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 글을 쭉 읽다가 마지막에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 라고 써져 있으면 이심부터 들잖아요. 이거 돈 받고 썼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최적화 블로그를 가진 블로거들은 대충 써도 상위 노출이 되니까 컨텐츠보다는 돈 벌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을 찍어내는데 더 집중했던 거죠. 결국 네이버의 글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줄어들었고 네이버의 매출도 뚝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낸 거예요. 기존 블로그에 새로운 로직을 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네이버 홈피드인 거고요. 이 홈피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로직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글을 가져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홈피드 기반의 리트리버 알고리즘이에요. 이름은 그대로 리트리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공처럼 물어다 주는 구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로직 덕분에 초보 블로거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됐어요. 이제 고인물 최적화 블로그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튜브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컨텐츠라면 구독자나 지수와 상관없이 추천이 되는 구조거든요. 컨텐츠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해서 계속 노출을 늘려나갑니다. 또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그래서 초보자도 과거에 불가능했던 기간과 노력만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수익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네이버 홈피드의 현 주소이고 구조입니다. 결국 홈피드 노출은 완전 새로운 로직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로직 덕분에 초보자도 진입 장벽 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홈피드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글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잘하는 법과 관련된 책이 있다라고 할게요. 상대방 이성의 사고 방식을 알려주고 연애는 어떻게 해라, 그에 맞는 행동 설명하는 책이겠죠. 비유하자면 이 책은 로직과 같아요. 하지만 실전 연애는 다르잖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홈피드 노출을 위한 블로그 글쓰기 역시 이론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로직만 빠삭하게 이해한다라고 해서 노출이 되진 않아요. 무엇보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썸네일과 제목이에요. 썸네일과 제목은 이 글을 볼지 말지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추리링에 스냅바를 질질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알고 싶어지나요? 두 번째 만남을 위한 애프터는 당연히 없겠죠. 블로그도 같습니다. 썸네일과 제목이 첫 만남이자 첫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글의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제목과 썸네일이 압도적으로 좋다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클릭을 하니까요. 반면에 썸네일과 제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작성한 글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외면받고 데이터 쓰레기가 되는 거죠. 제목과 썸네일이 좋은데 거기다 내용까지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수익금에 0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단순히 클릭률만 높은 컨텐츠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공유하는 컨텐츠로 분류가 돼서 네이버는 홈피드에서 이 컨텐츠를 관심 있어 할 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넓게 퍼뜨릴 거니까요. 더 많이 노출이 될수록 당연히 수익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10여 년 만에 돌아온 네이버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첫 번째, 이 새로운 로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많은 컨텐츠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홈피드에 가져갈 컨텐츠를 추려내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썸네일과 제목의 감각을 날카롭게 가르셔야 돼요. 세 번째, 끝까지 읽게 만드는 글쓰기 능력을 마지막에 키우셔야 됩니다. 연애로 비유하자면 최소한 상대방 이성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첫 만남에서 복장과 태도를 갖추고 만나야겠죠. 첫 만남의 외형적인 모습만 좋다라고 해서 연애를 잘할 수 있다라거나 하진 않겠죠.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
실전적인 감을 잡게 되는 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 돈 잘 버는 블로거는 로직보다 사람에 집중을 합니다. 이 글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읽게 만들까? 이 고민을 거듭하고 거듭한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포스팅을 5개 했다, 10개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스팅 하나를 하더라도 로직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글의 체계를 잡아서 고도화하셔야 돼요. 오늘은 네이버가 살기 위해 꺼내든 해법, 네이버 홈피드 노출을 위한 블로그를 시작하시라고 초보자에게 열린 역대급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온다라고 해도 최소한 10년 뒤에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10년이나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 기회를 잡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이버 홈피드에 관한 선입견을 소개하고 이 선입견을 도려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